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좀 빡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여러분 잘 아시죠? 김웅 의원이 지난주에 법정에서 증인을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증인인데 피고인 같은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죠. 자, 그 자리에서 김웅 의원, 옛날에 전직 검사 김웅 의원이 했던 증언 태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야, 검사들은 이렇게 재판을 받는구나. 이것이 정석이다. 재판을 받는 정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판사 빡치게 한 김웅. 내 목소리가 맞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자, 이게 김웅 의원이 한 얘기죠. 내 목소리는 맞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 이 고발사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성은 씨와 몇 차례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한 녹취 파일이 남죠. 자,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됩니다. 법정에서도 플레이가 돼요. 이거 네 목소리 아니니? 네 이렇게 말한 거 맞지? 제 목소리가 맞는데요. 제가 저렇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 목소리를 듣고도 그래.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이거 네가 한 말 맞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자, 이게 뭐냐면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한 말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 증거조사가 또 필요해요. 제 목소리 맞습니다면 그 말로 그냥 끝나는데 그게 제 목소리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신 경우에는 이게 그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시간을 끄는 거죠, 한마디로. 여하튼 간에 이렇게 나왔으니 지 목소리가 뻔히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판사는 얼마나 빡쳤을까. 빡친 판사가 한 얘기가 정상이 아닌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은 다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벌어집니다. 고발사주 사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의원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가짜로 자신들이 만든 고발장을 조성은 씨한테 전달해 주면서 야, 네가 고발 좀 해. 그럼 우리가 수사할게. 라고 했던 사건을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발사주의 내용은 그래요. 당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있었죠. 기억하시죠? 한동훈과 이동재의 검언유착 사건. 이 사건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보자 X가 유시민과 짜고 이동재를 함정에 빠뜨린 그리고 한동훈을 함정에 빠뜨린 일이었다. 즉 이것은 모두 조작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었던 거예요. 중간에 들통이 났죠.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한테 보내고 김웅 의원이 손준성 씨한테 아니 조성은 씨한테 보내서 이 조성은 씨가 뭐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참 황당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조성은 씨가 관련 자료, 그다음에 관련된 녹취 파일,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가지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보내줬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드러난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캡처되는 바람에 나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 한동훈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이 고발사주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동훈 역시 손준성 혹은 손준성이 데리고 있던 임모검사, 성모검사 등과
약 60여 차례 정도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근데 이 고발 사주 사건은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검찰이 대놓고 수사를 방해했죠.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고 대놓고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라든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다 그냥 삭제를 해버려요. 심지어 당시 대검 공보관이 이 사건, 고발사주 사건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대검 공보관의 핸드폰을 그 공수처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공보관의 핸드폰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괜히 기자들이 검찰총장한테 몰려가서 총장은 뭐 했노? 네가 그래고 너 총장이냐? 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기자들이 검찰총장을 감금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부터 늦어지고 기소도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거고 심지어 손준성만 기소되고 김웅은 기소도 안 되고 개판이었지. 기소된 손준성 지금 1년째 1심 판결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재판 14번째인가 15번째인가 했대요. 그리고 지난 7월 10일 김웅 의원이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김웅 의원은 상당히 재판에서 중요한 인물이잖아. 그랬으면 어떻게 보자면 제일 먼저 재판이 뭐 벌써 일찌감치 벌써 그 소환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야 정상이죠. 그 법정에 증언을 했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제서야 이 김웅 의원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는 뭐 증인 신문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한다? 예, 지금까지 1년 동안 재판이 허송세월을 했다는 얘기야. 손준성이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서야 김웅 의원, 아니 김웅 의원이 얼마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증인 신문을 했으면 벌써 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1년 만에 했다고? 예, 그 사이에 딴짓거리 했다는 얘기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얘기겠냐고요. 예? 자, 그래서 7월 10일 재판이 속개됩니다. 지난 월요일 있죠. 자, 법정에 선 김웅 뭐라고 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증거가 있는 것도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난대. 텔레그램 메시지 기억이 안 난대. 내가 보낸 건가요? 파일 네가 보냈지? 모르겠는데요. 다 모른대. 한마디로 뭐다? 배째라. 이날 공개된 자료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물어봐요. 네가 조성원한테 고발장 전달해줬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손준성 보냄이란 파일이 조성원한테 갔는데 그건 네가 준 거잖아. 그러면서 네가 저희가 파일을 만들었고 어쩌고 고발장을 만들었고 어쩌고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저희가 누구 말하냐? 니하고 검사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희라고 부른 거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속 터지죠. 자, 심지어 이렇게 메시지가 남아있는 거, 파일이 남아있는 거, 고발장은 우리가 만듭니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되고요.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 음성 파일이 나와 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조성훈이 제출한 녹취 파일 속에는 김웅이 이런 말도 합니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가 아니면 좀 위험하대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묻죠. 왜 위험하다고 그래? 잘 모르겠고 그 기자들한테 들은 얘긴데. 자, 그렇다면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라고 어쨌거나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든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네가 한 거는 맞네. 그치? 자, 좋아. 그러면 누구한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랑 협의를 했는데? 법조 출입 기자들 핑계를 되게 많이 대요. 기자들이 고발장 제출
어디에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고발장 지청 어디로 할 거예요? 우리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게. 어디로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지 어디로 내세요? 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도 깝깝해서 그랬는지 판사도 묻습니다. 아니 남부로 제출하라고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대검으로 제출 장소가 바뀌고 이러는데 그거 작성자가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누구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네가 이런 전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김웅?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와, 배째라다, 그죠? 자, 얼마나 승질 났을까? 그러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야, 네 오늘 증언한 내용 다 보니까 전부 다 기억 안 난다는 거네, 그지? 네 오늘 그 취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네, 그죠? 그지?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녹취 파일이 있잖아. 그런데 네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네 목소리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내 목소리는 맞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얼마나 속 뒤집어졌을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지 않았을까요? 야, 그러니까 판사가 아주 치밀하게 차근차근 파고 들어갑니다. 야, 좋아.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자. 너 그 당시 이거 기억 못하는 이유가 뭐야? 제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받은 제보인지 아닌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그럼 제보가 당시 많았어? 그 제보 올 때 어떻게 처리해? 내가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그때 제보가 되게 많았고요. 중요한 거는 따로 관리를 했고 일단 별로 안 중요한 건 당으로 다 넘기고 막 그랬어요. 좋아. 중요한 건 따로 관리했다 이거지? 그러면 네가 중요한지 안 한지 내용을 봤다는 얘기네? 아니 그때 말은 아니고요. 얘기가 되면은 빼놓고 복잡하면 당으로. 아니 이 무슨 말이야? 그럼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을 봐야지 알지. 그거를 안 보고 압니까? 내용을 확인해야 되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간단하면은 얘기가 되면은 지가 갖고 있고 복잡하면 당으로 보낸다? 어쨌거나 내용을 봐니까 봤으니까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용 본 게 아니래 이건 또. 이게 무슨 궤변이죠. 검사들이 이렇습니다. 검사들의 수준이죠. 검사님 클래스예요. 자, 판사가 답답하죠. 좋아. 그러면 이 조성은한테 줬다는 이 고발장 네가 기억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정도 내용도 보면은 누가 줬는지 기억 못할 정도로 별거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보면 보세요. 얼마나 내용이 심각한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니까 말을 또 싹 바꿉니다.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렇다는 점에서 이게 큰 사건 아니었다.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별로 중요한 사람이 보낸 거 아니었나 보지 뭐. 야, 웃기지 마. 손준성 보냄이잖아. 그리고 채널A 사건, 검찰총장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검찰 출신이잖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이동재 부분 내가 관심을 쓰는데 뭐 특별하게 관심 기울일 것도 아니고요. 뭐 총장도요. 워낙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 그러려니 했죠. 이렇게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또 판사가 다시 물어요. 야,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가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판별한다며.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기억 안 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네가 이게 손준성이 보낸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네, 그치? 손준성이 보냈다는 거라면은 네가 잘 챙겨놨을 거 아니야. 근데 손준성이 안 보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기억 못하는 수준이 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손준성이 안 보냈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김웅이 뭐라 그런다? 손준성이가 보냈으면 내가 기억을 했겠죠. 조성원한테도 말했겠죠. 근데 그런 기억이 없어.
그리고 손준성이 나한테 보냈으면 뭐 느닷없이 전화 통화도 안 하고 했겠어요.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죠.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야, 근데 네 고발장 한번 받고 페이스북 자료 받고 실명 판결문도 한번 받고 고발장 초안 또 받고 뭐 3번씩이나 받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받는데 네가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럼 말이 되니? 한 번 받아서 이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전혀 기억이 없어요 라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3번을 같은 자료를 3번씩이나 받았잖아. 근데 이걸 네가 기억 못 한다고? 자, 김웅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아, 나도 답답해요. 내가 왜 기억 못 하는지. 근데 기억 안 나는 걸 어떡해요. 할 말 없어요. 라고 합니다. 뻔뻔스럽죠. 나도 답답하대. 기억 못 하는 게. 나도 답답하대. 이 검사들이 얼마나 법정을 우습게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평소에 해왔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손준성도 그렇고 김웅도 그렇고 법정에서 자기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평소 검사로서 자신이 맡은 사건은 또 어떻게 해왔는지 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우기거나 말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우기고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우기고 또는 가끔씩은 진술의 뉘앙스를 바꾸거나 주장을 앞뒤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참과 거짓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했을 거라는 의심이 가죠. 또 저런 자들이 과연 검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 되죠. 그죠? 검사들이 얼마나 법정을 우습게 하는지 이번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법정을 우습게 하니까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모른다고 배짱을 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발사주 사건이 사실 상당히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발사주 사건 와중에 조성은 씨가 법정 증언을 한 내용이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2020년 3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 이루어지기 한 며칠 전에 이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과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경영진 사이에 식사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 특정 언론이 중앙일보가 도와줄 테니까 잘 해봐라 라는 얘기가 오갔다. 자, 조성은 씨 말로는 그래요. 그 당시에 더 심한 얘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이라서 내가 다 말하지 못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공수처 쪽에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성은 씨 얘기가 맞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맞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중앙일보가 미래통합당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라 라고 얘기했댔잖아요. 자, 뭘 어떻게 도와준다? 뭘 어떻게 도와준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선 기자도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고 다니죠. 저는 지금에 와서 그들의 정체가 좀 의심스러워지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두 주제가 너무 길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 주제는 조금 짤막하게 끝을 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원해